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64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 친구의 뭐부터 찾겠다. 실근부터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3차니까 실근 하나 있겠죠. 자, x에 뭐 넣는 나옵니까? x에 뭐 넣어볼까?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오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제곱에 맞죠? 자, 이렇게 하면 1x 제곱 2x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x 붙이면 될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상수가 8이니까 여기 8 붙이면 바로 조리제법을 안 통하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근이 어떻게 나와요? 근이 마이너스 1과 여기서 이게 판별식이 0보다 딱 봐도 작죠? 맞지? 비점말 사이시하면 자, 여기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른 허근은 뭘까? 그럼 여기서 다른 허근? 여기서 한 허근이 알파야. 다른 허근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 허근이 알파래요. 한 허근이 알파. 다른 허근이 뭘까? 우리 배웠잖아. 켈레근이라고. 알파, 바. 이게 다른 허근일 거 아니야. 켈레 복소수가 허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아, 몰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허근 알파는 당연히 요거 근의 공식을 써서 나온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알파를 근의 공식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할까? 좀 아니잖아, 맞지? 그래갖고 제곱한 거 64원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 했으니까 성립하는 게 뭐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8을 계산하면 0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 여기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8의 제곱이 되는 식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식은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을 제곱해서 뭐 하면 돼, 얘들아? 플러스 2ab 붙이면 뭐가 생길 거야? 플러스 16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16을 계산하라 이 말인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늘 하던 대로 알파로 나누기를 하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분의 8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뭐 이런 거 처음 보면은 못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늘 먹던 맛이에요. 맨날 그냥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 볼 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문제를 보고 알파 제곱분의 64 보자마자 알파분의 8을 제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수학에도 그런 게 있죠. 정답의 냄새 내가 맨날 하잖아. 냄새 난다고. 정답의 냄새가 나야 돼요. 수학 문제 풀 때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3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일 때 실수 A 값을 찾아라. 단 알파 베타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어. 그럼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가 바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x는 0이 근이겠죠. 왜? 상수가 없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로 묶을 수 있잖아, 맞죠? 요렇게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근이 뭐예요? x는 0 하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야 되겠네, 그쵸? 왜? 알파 베타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뭐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다라는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8의 제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봅시다.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알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실수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 그러면 일단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찾기 위해서 4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자, 실근부터 찾아봅시다. 조리제법 쓰면 x에 뭐 점령됩니까? x에 1 점령되네, 맞죠? 되겠어? 자, 얘 인수분해하면 x-1이 인수로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조리제법 가겠습니다. 1, 2, 3, y, 마사를 조리제법 1로 하면 1, 1, 3, 3, 6, 6, 4, 4,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x-1에 1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거나 하면 여기 3차식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실수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둘째법 또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 뭐 넣어볼까? x에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4에서 0 되죠? 자, 그럼 얘는 인수를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바로 할까? 자, x 세제곱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1x 제곱이니까 여기에 2x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고 상수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는요 원래는 여기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조리제법을 마이너스로. 근데 우린 3차 조리제법 안에서 할 수 있잖아. 그쵸? 우리 똑똑하잖아. 맞지? 나만 똑똑한 거 아니잖아. 맞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풀고 나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맞죠? 판별식도 0보다 작은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돼요. 맞죠? 그래서 근을, 이 4차 방정식 근을 찾으면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여기에 허근이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 했어요. 그럼 다른 한 허근은 뭐가 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켈레 복소수 알파 바가 나올 거예요. 물론 알파 바가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허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 맞지? 그럼 여기에 한 허근을 2알파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알파랑 알파 바를 관계를 알고 있는 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문제이긴 하죠. 맞지? 왜 알파를 알파를 구해가지고 저기다 대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식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한근이 알파니까, 여기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원래 풀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한근은 2알파라는 데 있으니까 여기다 2알파를 대입하면 4알파 제곱 플러스 2a알파 플러스 b는 0이다. 이게 성립을 한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쓰면 뭐 알파 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알파 제곱하면 4 곱해서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16 플러스 2 a알파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원래 요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뭐를 사용을 하면, 켈레근의 성질을 사용을 하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켈레근 우리 다 배웠잖아. 맞지? 켈레근 혹시 안 배운 사람 있니? 봐봐. 그래. 자, 일단 봐봐. 자, 일단 원래 풀이 하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풀었는데, 자, 그럼 여기를 알파로 묶어버린다 치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16 플러스 b는 0 이게 성립을 하겠죠. 맞지? 근데 알파로 왜 묶었어요? 알파가 무슨 숫자인데? 알파가 허근이라면 알파가 허수잖아. 그쵸? 맞지? 근데 여기서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ab가 실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얘가 허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0되고 얘가 0 돼야지만 0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 되려면 a가 얼마? 4, b가 16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푼다고요. 맞지? 되겠죠? 그런데 켈레근에 대한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자, 풀이 과정이,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이 책이 지금 요구하는 풀이 방법이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허근이 알파 바일 거냐. 맞죠?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뭐예요?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4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한근을 2알파라 하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어? 2알파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지? 그럼 이거 두 근의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더하기 2알파 반은 이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근을 곱하면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될 텐데 그게 a분의 c에서 b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라고 했으니까 ab가 훨씬 쉽게 풀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누가 봐도 이 풀이랑 이 풀이랑은 난이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되겠죠? 다들 이렇게 푸는 습관 만들어 보세요. 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책에 실제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아마 안 받긴 했는데 근데 저렇게 푸는 게 꼭 좋은 방법이다 뭐 나쁜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할 기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저것보다는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치면 그 시험을 100점 맞출 100점 받을 능력이 있는 친구면은 학교 시험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야매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자 봅시다. 620번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맞습니까? 일단 실근이 한 개고 나발이고 일단 요거 실근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실근 찾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써야 되겠죠? x에 뭐 넣는지 확인하는데 그럼 뭐부터 보라 했어요? 문자만 보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a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플러스 a 만들려면 x에 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00% 확률로 이렇게 0이 만들어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경험상 해보면 당연히 조리제법에 0될 숫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조리제법 써야 되겠니? 안 쓰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1이 인수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서 0 나왔으니까 맞죠? 자, 이거 조금 달라요. 2x 세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된다 앞에? 2x 제곱 와야 되고 맨 끝에 상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a죠 맞지? 그럼 여기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a를 곱할 거고요. 자 여기 친절하게 6x 제곱 돼 있으니까 여기 2x 제곱이면 여기서 몇 x 제곱? 4x 제곱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4x 이렇게 조리제법을 통해서 사실은 조리제법 안 쓰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근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렇게 세 개를 합쳤을 때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된대요. 실근이 한 개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실근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 이거 두 개가 뭐고? 이거 두 개가 뭐가 나오는 경우? 이거 두 개가 허근이 나와버리면은 실근이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오죠.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두 개, 여기서 나온 그 두 개가 중근을 갔는데 이거 두 개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면은 다 합쳐봐야 실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맞지? 서로 다른 걸로 치면.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즉, 얘가 허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로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실근 하나를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문제마다 달라요. 여기서 허근을 가지는 건 거의 뭐 100%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근을 못 가지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보면 알아요. 맞죠? 만약에 얘가 자 2번부터 볼게요. 중근을 마이너스 1로 가진다 칩시다. 그럼 중근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입니다. 이게 0 나오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맞지? 그러면 확인해봐. a가 마이너스 2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 될 텐데 이게 중근을 마이너스 1로 가지는지요? 가지고 있죠?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맞죠? 자 그러면 a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삼중근이라고 불리는 희한한 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맞지? 뭐 삼중근이라는 개념은 몰라도 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언급할 일은 없어요. 다만 이 조건에 의해서는 실근을 서로 다른 걸로 가질 수 있는 조건에 얘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문제 틀린 이유 중에서는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허근만 가져야지 그래서 판별식 쓰면 짝수공식 가능하죠. B-제곱 마이너스 AC 했는데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맞죠? 즉 A가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렇게 하면은 자 봐봐. 허근을 가질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일 텐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중에 제일 큰 값은 없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의 제일 큰 값이 뭐 마이너스 2.0000001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잘 봐 얘들아. 이런 개념이에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제일 클 때가 얼마예요? a예요. 맞죠? 그런데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a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두 개 차이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만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썼으면 사실 답은 맞췄지만 서술형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점, 절반 이상 날아가는 감점이었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합쳐서 A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허근의 서로 다른 식은 한 개를 가질 조건이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식은 하나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 했으면 여러분들은 요거만 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아예 답이 틀린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조건을 구하라 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이런 소소한 어떻게 보면은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소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개념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형 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6번부터 유형 8번까지는 세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트로. 자, 한 세트입니다. 자, 어떤 세트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디서 배웠어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자, 그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걔처럼 나와야 된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맞죠? 맞지? 명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늦어요. 0.3초 만에 나와야 된다니까. 알파 베타는? 네? a분의 c. 그래. 치환. 범위를 그렇지. 조금 느려지잖아. 봐봐. 느려지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고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더불어 여기서 책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죠. 맞지?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해요.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근과 계수 관계 써보면 식을 만들어 보면 되지. 맞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곱셈 공식입니다. 맞죠? 내가 내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외우고 있죠? 내만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전개하는 식.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맞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디서 온 건데? 여기서 온 거잖아.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어떻게? 같은 식이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A로 묶어볼게요. A로 묶으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A분의 D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겠네. 자, 이걸 보니까 근과 계수 관계가 나타나죠?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a분의 b입니다. 자, 무슨 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모든 몇 차 방정식이 오든지 간에 모든 방정식의 근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00차가 오든 1억 차가 오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하면은 그게 a분의 c가 될 거고요. 맞죠?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무슨 말?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들의 합은 근 두 개의 곱들의 합이죠.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서 근 두 개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잖아요. 그쵸?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근의 곱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모든 근의 곱이죠.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은 모든 근의 곱이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그게 a분의 c예요. 이거분의 요겁니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 3차 방정식에 세 근의 곱을 구하라 해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오는데 조금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제일 앞에 개수랑 맨 끝에 상수항의 비율을 가지고 와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만든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2차에서는 플러스고요. 3차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봐봐. 자,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는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이 있다 칠게요. 그럼 4차 방정식 그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델타라는 기호거든요. 아니다. 오메가를 쓸게요. 오메가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오메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맞죠? 이것도 정리를 해서 보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오메가에 x 세제곱에 맨 끝에 뭐가 오겠어 얘들아? 하나, 둘, 셋, 4개 다 곱한 걸 테니까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식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플러스 a분의 bx 세제곱 중간에 무시하고 맨 끝에 뭐가 오겠다? a로 묶었으니까 a분의 2가 오겠죠. 되겠니? 자, 그럼 비교를 하면 여기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확인이 되죠. 맞지? 자, 이걸 봐야 돼. 맨 끝에 모든 근의 곱이요. 뭐예요? a분의 2입니다. 맞죠? 맞지? a분의 2. 자, 그럼 정리할 수 있겠다. 2차는 a분의 c였어요. 3차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4차는요 a분의 2 플러스입니다. 자, 보니까 뭐를 확인할 수 있다. 차수가 짝수일 때는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개수에 비해 플러스인데 차수가 홀수 차인 모든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앞에 뭘 붙여야 되겠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차뿐만 아니라 4차, 5차, 100차, 3000차 방정식이 오는 모든 내용을 성립을 합니다. ax의 n제곱 플러스 b의 xn-1 플러스 k는 0이라고 할게요. 맨 끝에 항은 상수항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n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근이 몇 개가 있겠다?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랬을 때 근 n개의 총합은 무조건적으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맞죠? 모든 근들의 곱은요 a분의 k
이렇게 되어 적힐 텐데 상수 제일 앞에 개수랑 상수항의 비를 보면 되는데 거기 앞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죠, 맞지? 그래서 이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럼 짝수면 플러스일 거고 홀수면 마이너스일 테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3000제곱을 했습니다. 3248제곱을 했다 칩시다.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방정식 그러면 너무 오버했네. 3200만 쳐볼게요. 자,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9400차 방정식이죠. 맞지? 세제곱을 3200조 9600차 방정식이야, 맞죠? 그럼 근이 몇 개가 있겠어? 9600개가 나올 거야. 그거 다 합하라, 다 곱하라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 다 합하면 뭐 나올까? 0. 0? 곱하면? 1. 잘 찍는데? 자, 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3200번 곱할 텐데, 자, 그럼 제일 높은 건 당연히 x의 세제곱을 몇 제곱? 3200제곱 해서 x의 9600제곱 나올 텐데, 그 다음에 x의 몇 차가 와야 돼요? 9569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제곱을 어떻게 3199번을 곱하고 x의 제곱을 한번 곱해주면은 어떻게? 여기에 9569제곱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x제곱은 비워뒀잖아, 맞죠? 그 말은 최고창 다음에 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맞죠? b가 뭐가 나오는 경우에요? 0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근의 보면 이거 전개를 싹 하면 당연히 맨 끝엔 당연히 1만 곱할 테니까 1을 3200번 곱해봐야 1이잖아, 맞죠? 그러면 x의 9600 블라블라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모든 근의 곱은 a분의 상수하면 돼요. 1분의 1이잖아. 근데 차수가 몇 차? 9600차. 무슨 차수? 짝수차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건지? 되겠니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뭐 325제곱이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 x의 홀수차가 나왔죠. 그럼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1로 적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내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에 뭐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 이거 단독으로 내진 않는데 요걸 알면 풀 수 있는 심화 문제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낸다면 요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답이냐 아니냐 그걸로 바로 갈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요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학교를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시험을 최근 들어 막 바로 창원 가거나 뭐 이런 걸 한 3년 동안 시험들 봐도 이 내용이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 맞죠? 매년 혹시 몰라서 알려주고는 있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는 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려줬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들의 합,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저 내용은 여기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622번.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않을 순간 문제 읽기도 전에 우리는 개처럼 또 나와줘야지,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됐죠? 자, 그래놓고 구하라는 게 이거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걸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걸 이제 풀 때 이제 수학적 센스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자, 이거 구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할까? 구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 평범한 학생을 계산하려고 뭐 할까? 통분은 알겠죠? 평범한 학생이 생각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평범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맞지? 근데 통분을 하잖아요. 해볼게. 그럼 뭘로 통분돼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돼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는 뭐 곱할 건데요? 베타 감마를 곱할 거고 여기에는요 알파 감마를 곱할 거고 여기에는요 알파 베타를 곱해갖고 그럼 이거 또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한 6개짜리 문제 차수가 다 같네 동체 차수가 다 같으니까 가분자로 내 차수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맞죠? 자, 수학적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식변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 많이 풀어보고 계산 능력, 암산 능력도 필요하고 수학을 풀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식변화 능력. 그게 어떤 변화 능력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학교 때는 솔직히 안 그래도 돼요. 중학교 때 대충 아무렇게 내도 시간 남아돌고 알잖아. 너네 중학교 때 시험 좀 잘 쳐본 애들은 막 학교 시험 15분에 다 풀고 TV 자고 그러잖아. 아닌가? 그렇진 않나? 아무튼 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통분하지 않겠습니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변형을 하면 되죠. 어떻게? 5 마이너스 알파로요.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5 마이너스 베타 요것도 5 마이너스 감마로 변형을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뭐 할까? 이 상태에서 뭘 할까? 또 통분? 통분할게요. 이거는 원래는 통분한 게 맞죠? 이거 통분해도 별 문제 안 생겨요.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자 여기 뭐 곱할 거야? 베타 감마 곱할 거야. 그렇죠? 바로 여기다 베타 감마 곱해볼까? 어떻게 돼요? 5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통분하면 여기는 뭘 곱할 거야? 알파 감마를 곱할 거냐 맞죠? 그러면 플러스 5 감마 알파 마이너스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자리가 모자라네.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알파 베타를 곱할 테니까 플러스 5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분자 정리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 개를 5로 묶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하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예요? 5고요 맞지? 얘가 얼마? A고요 맞지? 5A 그렇죠? 되겠나? 그 다음에 얘가 얼마? 5잖아 맞죠? 그래서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얼마다? 이제 뭘 구했지 근데? 아 값을 구하라고 했네? 뭐야 이거? 내가 문제 잘못 적은 거 이거 A가 아니라 9예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지. 내가 써놓고 9니까 여기가 뭐겠어? 45겠죠. 5, 45 되겠습니까? 됐니 얘들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답이 5분의 30이니까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역시나 또 평범하게 솔직히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단 말은 정상적인 사고로 했을 때 저거 똑똑한 친구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더 똑똑한 애들은 이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통분을 안 하고요. 자 보세요. 알파분의 5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맞죠? 플러스 베타분의 5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분의 감마 이렇게 되죠. 맞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이거 3개 5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해하면은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인 거죠. 굳이 통분을 안 하고도. 맞지? 되겠습니까? 자,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자꾸 뭔가 똑똑한 애들이 자꾸 나오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통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 통분 안 하고 어떻게?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개수를 역순으로 쓰면 1 마오 9 마오가 아니라 마오 이렇게 9 이렇게 쓰면은 근이 뭐가 돼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죠. 됐지? 그러면 그 세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분에 비하면 5분의 9가 바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여기 5분의 9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근을 역수로 가지는 애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여기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역수니까 거꾸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5분의 9니까 5분의 9겠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되겠니? 무슨 말인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너무 같다. 맞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자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는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자 623번. 자, 이것도 또 자꾸 할 말이 생기네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진도긴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되겠죠? 맞지? 그래 놓고 구하라는 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는 아이고 0이랍니다. 이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 어떤 형태예요? 이런 거지. 아까 했던 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요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를 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곱셈 공식이죠. 맞지? 되겠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하는 공식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을 하는 거야? 1 대입을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가 뭐 1의 세제곱, 여기 1의 제곱 1 해서 요걸 구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개식을 요걸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고요. 맞지? 얘가 얼마라고? 4고요. 맞지? 얘가 얼마? 9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냐?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것도 수학적 정의를 접근을 하면 요렇게 안 풀죠. 이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해.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책에도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자꾸 이런 말하면 내가 너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자 봐봐. 얘가 세 근을 가지는 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까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맞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얘가. 맞죠? 맞지? 근데 구하라는 게 요거 구하라는데 왜 근을 구하고 있을까? 이게 이건데요. 요걸 구하래요. 뭐 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20과 20 같은 거 여기다 1 넣으면 답일 거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1 넣어봐. 1 넣으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마이너스 9가 답이 될 거 아니야. 아까 똑같은 답이 나오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센스 있게 이런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공식화처럼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뭐냐면 자 여기 잘 적을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일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k-알파, k-베타, k-감마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 칩시다. 이런 것처럼. 맞지? 그럼 뭐 하라고 그냥 이 식에 x는 k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실질적으로.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책이 요구하는 거 이거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한 거에서 대입을 하라라는 게 이게 요구하는 문제긴 하지만 맞죠? 지금 이게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수학적 정의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풀이 방법이 될 테니까 이런 걸로 서술형 깎지는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맞지? 서술형에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서술형이 한 번도 이렇게 써서 낸 적 본 적이 없어. 다들 서술형이 뭔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쓰고 있긴 하더라고. 됐나? 자, 그리고 624번 요거는 이것도 아까처럼 야매인데 그건 안 할게. 그냥 이건 통분하세요.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별 수 없습니다. 자, 625번 이거는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입니다. 뭐라고 할까? 그럼 세근을 뭐 알파,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K, 2K, 3K 이건 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되겠어? 아이고야 626번 나왔다. 자, 이거 계산을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다음 유형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제, 실제 문제죠, 맞지? 내가 막 잘나쳐가면서 만든 문제도 아니고 책에 있는 실제 문제야. 학교 교과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에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이렇게 세 개 써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세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곱들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이게 a분의 c니까 b고요. 이거 세 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c겠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갖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이거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분모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베타, 감마, 여기는 알파, 감마, 여기는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네. a는 d. 아이 나 똑똑해. 자, 이렇게 해서 또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여기에 감마 곱했을 거고 여기는 알파 곱했을 거고 여기는 베타 곱했으니까 얘가 1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적혀있으니까 오케이. b도 구했네. 마이너스 2라고. 자, 이건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니까 마이너스 c가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었죠. 맞지? 이게 정상적인 풀이고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맞죠? 되겠니? 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내가 뭐 속도를 올리면서 풀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지만은 아까 말했던 거 이거 계속 강조하던 거야.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개수를 거꾸로 적으라고.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로 어떻게? 마이너스 1x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쓰면 개수를 거꾸로 썼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로 맞지? 맞죠? 그럼 이거의 근은 뭐가 돼요? 얘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식이 뭐다? 바로 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식과 이 식이 어떻게? 동일한 식이네. 그치? 맞죠? 이해 되겠습니까?
맞죠? 마이너스 곱해봐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맞죠?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죠. 즉 얘를 세근으로 가진 방정식에 근을 역수로 가져도 방정식은 똑같네요. 이거는. 그래서 a가 2,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628번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이 3차식의 fx에 대해서 f1이 f2랑 같고 f4랑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요게 의미하는 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1 말고도 고2, 고3 계속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fx라는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1 넣고 2 넣고 4 넣었을 때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적혀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fx는 방정식의 근이 1, 2, 4가 되는 식이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럼 fx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1, x-2, x-4 이게 fx다라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1 넣고 2 넣고 4 넣어서 0 넣는다는 말 방정식 근이 1, 2, 4니까 맞죠? 근데 여기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1 넣고 2 넣고 4 넣었을 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하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fx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식에 하는 말이. 이해되겠니?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요거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근의 곱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전개를 할 거야. fx를. 자, 모든 근을 다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근의 곱이니까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죠. 뭐만 보면 돼? 제일 앞에 거 개수 1이고요. 맞지? 맨 끝에 상수만 보면 되죠. 상수는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8일 텐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마이너스 9는 0. 이 중간에 필요 없잖아. 모든 근의 곱인데. 그쵸? 맞지?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일 테니까 답이 9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 켤레근은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나오던 거예요. 자, 다시 짚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자, 개수가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을 때 한 근이 뭐 p 플러스 q 루트 m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켤레의 무리수인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켤레근이 이렇게 되죠. 맞지? 자,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따져야 된다 했어요. 자, 이번엔 abc가 실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면 켤레 복소수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실제로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만 알려준 건 실제로 두 개를 알려준 거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게 3차 방정식으로 가면요 켤레근이 있냐? 당연히 있죠. 왜? 3차 방정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식은 하나가 존재를 한다고요. 맞지? 그 식은을 알파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된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요 켤레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켤레근 가지고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게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랑 2차랑 차이점 뭐겠어요? 여기서 근 두 개가 딸랑 끝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걸 켤레근 하나를 알려준다 해서 나머지 하나를 알려준다 하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밖에 못 준다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를 문제에서 알려주던가 아니면 안 알려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629번. 자,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입니다. 자, 다른 근, 자, 유리수 AB. 자, 유리수 AB란 말을 분명히 했죠. 개수 AB가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1과 3까지 유리수니까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도 알려줬어요. 뭐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요. 맞지? 그런데 3차니까 근이 어떻게?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K라고 둘게요. 되겠나? 그러면 이 근 3개를 가지고 A, B를 찾아야 되는데 A는 모든 근의 합이니까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B도 어떻게?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B가 나와야 되는데 K가 뭔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요거 3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근의 곱인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모든 근의 곱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3개 곱하면, 자, 이거 2개 먼저 곱하면 합차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2에 곱할 K에서 마이너스 K도 이거 3개 곱하면 맞습니까? 그쵸? 그게 3이니까 K가 얼마다? 3이다. 즉,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값을 모두 찾았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 근의 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A는 1 되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분의 C 하면 B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나와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1. 베타,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감마, 알파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